네, 안녕하세요. 박수 쳐주시고. 네, 민사 특별법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시고요. 자, 특별법입니다. 임대차가 일반법이고 특별법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각 법별로 하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만든 이유가 뭘까요? 만든 이유가 갑에 건물 관련돼서 이게 원래 없었을 때 가장 좋은 건 전세권이 가장 좋아요. 뭐가 좋다고? 네, 전세권으로 빌려주지 않고 주인은 자꾸 뭐로 빌려줄까? 임대차, 임차권으로 빌려주죠. 전세권은 소속이 어디고요? 네, 2편 물건. 그래서 이건 등기 사항입니다. 무슨 사항이요? 네, 임차권은 채권 소속이에요. 뭐뭇을 요구하는 권리. 그래서 보통 등기를 안 해준다. 네, 이러다가 만약에 주택이 뭐가 되면 매매가 되면 사신 분이 등기하죠. 무슨 권 가지고 들어와요? 소유권.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죠? 물건 충돌하면 등기, 소유권, 등기 전세권 이게 빠르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새로운 주인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 대항할 수 있다. 물건은 올 주장할 수 있다. 여기 임차권은 전 주인에겐 주장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주인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하고 싸움 붙으면 물건과 채권 붙으면 누가 이긴다? 물건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이 무슨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점은 3조만 얹혀놨어요. 대항력 등.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뭐 할 수 있다? 대항력이 생기죠. 다음 날 정확하게 오전 0시.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 갖춰라? 네, 대항력을 갖추면 보호를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이사 가서 뭐 하세요? 이사 가서 무슨 신고하세요? 전입신고 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자, 이사가 뭐냐면 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너 이제 뭐야? 주민등록을 얘기하죠? 무슨 등록이요? 주택인도와 대주주입니다. 뭐라고요? 대주주. 무슨 주주? 대주주. 자, 근데 여기 포인트는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주택인도 받아서 뭐 받아서? 대주주입니다. 주택인도 받아서 뭐 하세요? 주민등록하게 되면 언제부터? 당일이 아니고 뭐죠? 다음날 몇 시? 오전 0시 대항력 취득하죠. 근데 인도를 갖다 표현하면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점유라고 그랬어요. 뭐였다고요? 점유. 그래서 보호받으려면 항상 지금 뭐하고 있어야 돼? 점유. 그래서 이 점유는 보통 현재 점유도 가능하겠지만 가끔 무슨 점유도 가능하다?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네, 주인의 뭘 맡아서 동의 얻어서 을이 다시 또 여기다 전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지금 무슨 점유가 돼요? 간접 점유가 되죠. 무슨 점유? 네, 간접 점유는 어디에 기대에 살아요? 여기에 기대에 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쨌든 현재 점유자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무슨 등록이 돼 있어야 되지? 간접 점유자는 주민등록 돼 있든 안 돼 있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점유도?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전제가 뭐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전제로 해서 간접 점유자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자는 주민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 안 돼 있으면 보호 못 받아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무슨 등록? 주민등록을 전제로 해서 무슨 점유도? 간접점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주민등록 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두 가지는 다가구하고 다세대예요. 뭐하고 뭐요? 네, 다가구는 뭐가 안 돼 있어요? 다가구, 다세대를 구별하는 용어가 뭐죠? 구분 소유. 무슨 소유? 구분 소유가 안 돼 있는 어디 다가구는, 그죠? 다가구는 건물, 집원 일치하면 되지. 설령 뭐가 좀 틀려도 코스를 좀 뭐해도 잘못 기재해도 여기는 보호를 해줘 안 해줘요? 해줘요. 근데 다세대는 이거는 각각 구분소되는 거니까 이건 집원 일치 플러스 뭐까지. 만약에 호수가 뭐가 돼 있으면요, 이건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여기는 이제 뭐가 있어요? 판례들을 갖고 들이대겠죠. 뭐 가지고? 또 중개사법에 연결돼 있어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러면 대항력을 갖춘 건 좋은데,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크게 두 가지예요. 주택이 뭐가 된 경우도 있고, 매매된 경우도 있고, 포인트는 바로 경매입니다. 뭘 갖췄는데? 대항력 갖췄는데 주택이 뭐로 넘어갔을 때, 경매 넘어갔을 때 여기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매매가 됐을 때는 새로운 매수인보다는 대항력이 빨라요, 안 빨라요? 우리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됐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주인한테 그대로 대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매도인이 팔았을 때 보증금은 전 주인이야, 새 주인이야? 네? 보증금은 새 주인한테만 받겠지. 그럼 새 주인이 살 때 그냥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안고 가는 거니까 매매 대금에서 못 빼고 보증금 빼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갭 투자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뭐야 이제 이것도 못하게 한다고 뭐야 지금 다 또 들어왔잖아요. 이제 법인도 이제 또 어떻게 돼 또 아니 또 자연인끼리 못하니까 또 법인끼리 만들어가지고 또 법인으로 해가지고 갭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런 모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뭐 만들려고? 아니 돈을 만들려고 돈 5천만 원 가지고서 은행에 집어넣어 봐야 뭐가 나와? 5천만 원 이자가 얼마 나오나요? 네? 얼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어디다가 던지면 그 5천만 원짜리 10명 모이면 얼마야? 야, 나 5천만 원 투자하겠다. 모이자 해가지고. 모이니까 몇 명 됐어? 10명 됐어. 얼마야? 20명 모이면 10억이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뭐 했다가 투자해가지고 수익 생기면 그걸 또 뭐 한다 또? 자기들 나누고. 그게 한번 푹푹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파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잘 만나면 또 어떻게 돼 또? 까먹을 각오도 해야 안 해야 돼? 해야 돼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걸 안고 가니까 당연히 보증금에서 뭐하고 갔을 거예요. 제가 샀을 거니까 보증금은 누구한테 가면 안 되고 전 주인이 아니고 누구다? 새로운 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전세권 부동산 사더라도 전세금은 누구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 주인이 아니고 누구다? 당연하지. 왜? 살 때 그 금액에서 전세 금액만큼 뭐하고 제하고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금 보증금은 누구한테 간다? 전이 아니고 누구다? 현. 그러니까 수금을 묶잖아. 이쪽 저쪽 다 청구할 수 있다. 아니야. 누구한테만? 세주인. 자, 근데 이제 경매가 됐을 때는 뭐가 됐을 때는 경매가 되면 등기부서에 빨간 선이 그어지죠. 네? 그 빨간 선이 뭐예요? 경매가 되면 딱 기준 뭐다? 기준 잡아서 자르는 거예요. 말소 기준이라고 그래요. 무슨 기준? 그러면 그 앞에 거 들어간 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간 임차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 한다?
선순위 임차인, 슈퍼 임차인. 대항력 갖췄지만 말소 기준 뒤에 있는 누구? 후. 그러면 경락인은 말소 기준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락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자동취득, 등기취득. 경매할 때 뭐 겪나요? 경매. 혹시 얘기 안 했나? 상수형 경기사로? 그런 얘기 한 적 없나? 아, 요즘 지금 그런 거 만들고 있어. 만들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다 그 뭐죠? 그 강의할 때 드릴 거예요, 턴. 어쨌든 상수형 경기는 뭐냐면 상속, 공영, 징수, 형은 형성, 판결, 경은 뭐다? 경매, 기는 기타. 뭐라고요?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은 매매계약 등기청구권 등기하는 방법이 있죠. 이게 안 되면 뭐 가지고? 제목, 점유, 취득시효, 등기청구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있지.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미등기 매수인 등기하는 방법은 매매계약의 등청 등기와 점유, 취득시효, 등기청구권 등기죠. 근데 매매 등청은 법률 행위죠. 취득시효 등기는 법률 규정이죠. 매매 등청은 승계 취득이죠.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지. 근데 둘 다 전부 다 언제 취득해? 등기했을 때 취득하는데 그 중앙에 등기가 아니고 자동 취득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동 취득이 상수형 경기야. 뭐라고? 상속, 공영, 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 그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등기가 아니고 뭐다? 자동 취득. 거기서 나눈 거 경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 샀잖아요. 그럼 새로운 분한테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 이 사람 대항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쪽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 아웃되는 거예요. 그럼 아웃될 때 그냥 나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회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보증금 뭐 하기 위해서는? 회수하기 위해서는 대항력 이미 갖추고 있었으니까 플러스 무슨 일자를 갖추면? 확정 일자를 갖추면 네? 무슨 변제를 인정해 준다? 우선 변제를 인정해 주겠다 이야기예요. 그럼 입장권 가지고 들어가서 받았는데 다 못 받은 잔액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항할 수 있는 거요? 나가야 되는 거요? 나가야지. 원래 뭐 할 수 없었으니까. 원래 대항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확정 일자는 언제 쓴다? 경매시, 경락대금, 입장권. 그래서 확정 일자 있는 사람이 공격해서 못 받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위는 어떻습니까? 뭐가 없어도 확정 일자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입장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안 돼. 대항력만 가지고는 입장을 못 한다고.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 종류가 몇 가지일까? 선, 말소, 이거 이제 옮길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사람. 순수한 슈퍼, 대항력만 있는 사람. 초강력 울트라 슈퍼, 그래서 무서워서 뭐까지 갖춰놨다? 확정 일자. 그다음 변질된 슈퍼. 대항력은 빠른데 아이고 확정 일자를 늦게 갖추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뭐다? 대항력이 빠르면 전부 다 슈퍼죠. 확정 일자는 여기 배당 받는 권리고 다 받으면 나가고 못 받으면 대항. 다 받으면 좋은데 못 받으면 뭐 한다? 대항. 그러니까 슈퍼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슈퍼 아닌 종류도 세 가지. 말소 기준 전부 다 어디 붙어 있어요?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 뭐가 없어서?
그래서 대항력에다 플러스 뭘 갖춘다? 확정일자 갖춰야지 배당받을 수 있겠죠. 또 희한하게 또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놓고 대항력은 늦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슈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말소 기준 권리 대항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경락대금 입장권이란 말이야. 이때 이 입장권은 인정 이렇게 여기로 가서 붙여야 돼. 이게 떼굴떼굴 딱이야. 뭐라고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떼굴떼굴 뭐라고요? 딱. 이건 변질된 슈퍼. 뭐라고요? 변질된 슈퍼다. 이런 얘기예요. 선순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대항할 수는 있잖아요. 이 날짜 인정 안 해주고 이 날짜로 인정해 줍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세 가지, 뒤에 거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슈퍼 아닌 사람들은 꼭 가서 뭘 갖추는 게 좋다? 확정일자. 여러분들이 미래의 중개업자다. 이런 임차인들 오게 되면 가서 꼭 뭐 좀 갖추세요? 확정일자 좀 꼭 갖춰달라고 꼭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 금액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라고 있죠. 무슨 변제요? 최우선 변제는 보증금이 굉장히 뭐요? 작을 때 주는 거죠. 최우선 변제는 뭐만 있으면 돼? 뭐는 관계가 없어요. 확정일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액에 해당하는 사람도 종류가 세 가지야. 기준 이하 있을 때 대항력만 있는 소액임차인,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는 소액임차인, 변질된 슈퍼 소액임차인, 기준 뒤에 있는 뭐다? 소액임차인. 이해되세요? 이 소액임차인은 무슨 변제다? 최우선 변제. 뭐가 없어도 확정일자 없어도 관계없이 여기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거 소액인데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면 입장 기회가 몇 번이야? 소액 한 번, 확정일자 몇 번, 두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런 사람은 한 번밖에 못 가지. 소액이니까. 그러니까 소액은 아주 어려울 때 들어가는 예외적인 것이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게 무슨 틀? 기본적 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프린트볼 봅시다. 1번. 약자인 주택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자, 여기서 한쪽 편만 들으는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이 편면적 강행 규정 때문에 주택 임대인은 X 마스크고 주택 임차인만 떠드는 세계가 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임대인은 할 말 있을까 없을까? 임대인은 할 말 없지. 누구만 떠들어?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 있죠. 거기 떠는 거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 때문에 16번에 몇 번이요? 16번 밑에 보면 계약기간 1년 정하면 임대인 뭐 할 말 없음. X 마스크. 16번. 맨 오른쪽이야. 중앙에 있는 게 아니고. 눈 위치 보면 대충 어디가 보고 있는지 알아. 그 다음에 임차인 선택 주장할 수 있죠. 17. 몫이 갱신됐을 때. 맨 밑에. 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해지 통과할 수 있죠. 임대인 해지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법에서? 특별법에서 임대인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임차인.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 때문에 임대인은 X 마스크. 자, 왼쪽 2번 갑니다. 주거용 건물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임법 뭐 한다? 적용하겠죠. 기본이 주거용 건물이니까. 세 번째, 미등기 주택전세도 주임법 뭐 한다? 적용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주임법 뭐 한다? 적용합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이 법을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6번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죠. 그 이유는 법인 이름으로 주민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공하고 뭐하고 지공. 그러면 거기서 이때 그 들어간 자연인이 가서 꼭 뭘 해야 돼?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원칙은 자연인이지 법인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자 7번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항력이죠.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하면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 취득한다고 그랬죠. 8번 구분 소유가 안 된 다가구하고 구분 소유는 다세대, 집원 일치되고 호수가 잘못 기재되더라도 다 가구는 보호 대상이 되지만 다세대는 보호 대상이 안 된다. 키워드가 구분 소유입니다. 무슨 소유? 9번 대항력 갖췄을 때 매매가 됐을 때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금은 전 주인이 아니고 현 주인한테 요구해야 되겠죠. 근데 키워드가 10번이죠. 선순위가 나오고 뭐가 나온다? 후순위.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에 경락인이 붙어가지고 경락인은 앞에 거 인수하죠. 그러니까 선순위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후순위는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쫓겨날 때 우측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무슨 일자? 11번 있습니다. 무슨 일자? 확정일자 갖추면 우선면제권 인정하죠. 계약서의 확정은 보증금 액수를 확정한다는 얘기고 일자는 입장 날짜가 기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고 10원 가시면 소액보증금 보험 나오죠? 네? 서울시 기준가는 얼마예요?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3,700만 원 이하까지 최우선 변제해 줍니다. 이해됐어요? 이건 뭐와 관계없다고? 확정 일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항력을 뭐 할 것? 구비하면 최우선 면제 받을 기회를 줍니다. 단 뭐는 관계가 없다? 근데 수익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대항력에 최우선 면제 받고 모자란 잔액은 확정일자에 붙여 두 번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없는 수익임차는 그냥 무슨 면제 받고 끝. 최우선 면제 받고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과 14번 중앙에다가 13, 14번 있죠. 네? 13번 위에다가는 여유 X, 14번에다가는 여유 동그라미. 이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뭐 판례도 있는데 판례는 나중 문제고 일단 조문에 먼저 이해해야 돼. 자, 이거는 이제 계약이 끝났을 때 주인이 보증금 안 줬을 때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 받아나갈 긴 없잖아. 주인 보증금 안 줘. 그러니까 임차인은 뭐 하는 거예요? 등기할 수밖에, 아니 경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출발할 때 임차인은 여기 점유를 해야지 보호를 해준다고 처음에 출발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원래는 계약 끝나면 주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무슨 관계? 동신관계에서 저쪽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주택을 비워주고 그래야지 지체가 되죠. 그래서 경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을 비워주는 순간 보호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뭐 하지 않고 점유한 상태에서 경매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한 상태에서 경매를 하는 거니까 반대 의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주택 임차인 경매 신청 시 반대 의무 이행 제공. 주택 비워주는 것이 집행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뭐 하지 않고 비우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주인한테 전화해서 빨리 주세요 주세요라고 떠들어대봐요. 없을 땐 못 와요.
그때 이제 임차인이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법원에서 뭐가 날아가면 경매에 들어간다는 이런 쪽지 받게 되면 주인도 놀라야 놀래요. 그러니까 안 됐다면 할 수 없어요. 절차를 밟아야 돼요. 말로 해봐야 뭐야, 마음만 상하지. 그러니까 집을 뭐 하지 않고도, 비워주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일반법 전세권에서는 반대 의무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해야 돼. 일반법은. 여기 특별법이니까 관계없어요. 두 번째, 여유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또 그냥 이사 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거기 임차권 등기 명령, 키워드가 명령. 기간 만료가 됐다. 주인이 보증금 주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어. 기각 X 기각당하지 않고 등기부에 뭐가 되면, 기재가 되면 그 기재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대항력 확정 일자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렇고 이사 갈 수 있죠. 그럼 계속 유지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이사 간 다음에 이제 주택임차인 주인한테 뭐 내놓으라고, 보증금 내놨더만 또 주인도 입이 튀어났지. 네가 등기 지어줄 때까지 나도 못 줘. 그렇게 말하겠죠. 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는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왜? 집을 비워주는 순간부터 이미 이행지체죠. 지체 빠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선이행 의무다? 보증금 반환이 뭐다? 선이행 의무다. 항변권에서도 나오는 지문이죠. 또 주택 임대차 자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3번하고 몇 번 정도는, 14번 정도는 항상 기억해 두세요. 우측에 존속기간 보장, 최단기 제한 받습니다. 2년 뒤만 약정 없으면 몇 년 본다? 계약기간을 1년 정했다. 주인은 할 말이 없죠.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죠. 또 거기 무슨 갱신 나와요? 법정 갱신. 자, 사유는 이렇습니다. 주인은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 1월까지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 전 계약 똑같은데 기간만큼 몇 년 본다? 2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통과할 수 있다? 임대는 안 돼요. 몇 개월 경과면 끝? 3월. 자, 증액 비율은 20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죠. 네, 다음 편 넘기 시작하시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네, 내용은 다 같습니다. 내용 같은데 출발할 때 환산 보증금 기준 잡고 출발한다는 거.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액수 이런 관계없이 주거용 건물이면 다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상가 건물은 환산 보증금. 그럼 이건 이제 건물주들이 이제 태클 걸어서 그런 거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 처음에 자기가 원했던 법률이 통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국회의원들이 거기다 수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법 돌리게 되면 막 조문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법 통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국회의원 서로 동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 각자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지문 자꾸로 수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상가 임차인도 다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집주인, 아니 건물주들이 태클 걸어가지고 무조건 아니고 뭐다? 보증금은 딱 기준 잡았단 말이야. 근데 순수한 보증금 가지면 논란이 되니까 두 개 더 해야 되지. 뭐하고 뭐를. 보증금하고 월세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정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잖아. 이게 무슨 보증금? 환산. 순수 보증금이 아니고 뭐다? 환산.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분의 1, 1분의 100. 네, 1분의 100. 그래서 환산 보증금 기준 잡아서
일정 이하일 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현재 얼마? 9억 이하일 때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그 밑에 2번 있죠? 몇 번이요? 환산보증금을 뭐 하면?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죠. 아마 여기 중개사법 그 책에 아마 나와 있는 표야, 그게. 몇 표 차로? 세 표 차로 뭐 한다? 대권갱신. 3은 3기 연체 해지. 표는 표준 계약서. 그 다음에 대는 대항력. 권은 권리금. 갱신은 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첫 번째, 어쨌든 출발할 때 대항력은 일단 출발은 갖춰야 되겠지. 그러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갱신해서 10년까지 기간 보장 받는 것하고 나갈 때 권리금 보받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개 가장 원래 키워드야. 그러니까 뭐야?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뭐다? 권리금은 당연한 거야.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지 사유를 몇 기로 통일한다는 거. 3기. 그겁니다. 그래서 3표차로 대권갱신. 그래서 가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게 뭐냐. 이게 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3번은 비슷하죠. 대항력 갖췄다. 뭐 갖췄다? 갖췄다. 우측에 확정일자 우선 변제. 그죠? 5번 경매 신청 시 상가 임차인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이 집행시 요건이 아니다. 아까 똑같죠? 자, 6번에 수액 임차인도 환산보증금 수액일 때 일정 금액 보호받죠? 7번 최단 존속기간 2년이야 1년이야? 1년. 1년 미만 정하면 임대인은 할 말 없고 누구만 떠들어? 임차인만 떠들고. 이제 8번이 별표. 주택 임대차에 없는 상가 임대차에 나와 있는 고유한 것들을 시험 문제 출제하겠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이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뭐 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요한 두 가지요. 몇 기 연체? 2기가 아니고 몇 기라는 사실. 3기.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 뭐다? 중대한 과실. 자, 맨 밑에 보세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계약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뭐해서? 갱신해서 몇 년까지? 네, 10년까지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우측에 권리금 회수 기해 보호. 숫자 조심하세요. 임대차 종료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네, 방해해서는 안 된다.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보험 방해만 안 되고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권리금 회수 기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임차인이 오랫동안 6개월 아니죠? 몇 년? 1년 6개월 이상 뭐 하자는 경우? 그러면 권리금 회수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6개월 아니고 1년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임차인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뭐하지 못한다. 넘지 못하고요. 맨 밑에 손해배상 청구권. 임대차 뭐한 날로부터? 자, 3년이라는 거. 몇 년? 행사자면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 회수 기호 자꾸 숫자 가지고 자꾸 장난쳐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내용 묻기보다는 가끔 뭐야? 숫자 가지고 특별법은. 그래서 거기 권리금 회수하고 계약갱신 요구 8번하고 9번을 자꾸 읽어주세요. 어디에 없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에 없는 독특한 거니까. 우측에 증액 제한은 몇 분의 몇? 20분의 1. 똑같습니다. 어디랑? 주택. 그 다음에 해지 세율가 몇 기? 주택 임대차는 몇 기? 2기. 일반 임대차 2기. 어디만 3기? 상가 건물만 몇 기다? 3기.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